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김대호 PD, 네, 후딱 제 옆에 와 있습니다. 자, 옆으로 조금 더 오시고요. 예. 네. 자, 여러 차례 제 옆에 왔는데 아직 그 위치 선정이 안 돼. 네, 김대호 PD.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 조금 생소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그 국내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내 정치 얘기는 자꾸 이제 미국이 들먹거려지기는 해요. 근데 아무리 미국 정치가 우리나라 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트럼프 취임 시기 윤석열 요 얘기와 좀 연관되는 거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근데 주제를 요걸로 잡아오셨어요. 홍준표가 트럼프 취임식에 가는 모양이군요. 근데 트럼프 취임식에 홍준표가 간다고 윤석열 뒤통수를 때렸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트럼프 취임식이 윤석열의 마지막 희망이었대요? 자, 이거 한번 뭐예요, 이거? 나 예. 되게 신기하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야, 이거 야, 대단해, 얘네들. 이게 조금 어디까지가 한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한 부분인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갑자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이 트럼프 초청장을 받아서 한국 정책을 알리러 가겠다라고 기사들이 쫙 나왔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지금 국민의힘 여당 안에는 윤석열 지키기가 아니라 지금 자기들 대선판 그리기 바쁘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각자 자기 뭐 생각, 각자 자기 어떤 뭐 정치적 욕심을 네. 계산 퉁기기 바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방면에서 보면 음흠. 아, 나 이 정도다. 아,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받아서 갈 정도다. 어허. 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조금 어필하는 듯한 메시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메시지가 나왔을까? 체포되자마자 그 이후에 아이고, 그러고 보니 시기가 좀 적절치 않잖아요, 사실. 초청장 그 이전에 오긴 했겠다.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마치 왜 체포되고 그 다음 날 그러네. 그러고 보니 좀 그 부분은 좀 의아스럽긴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사실 여기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계속 던져왔던 메시지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딱 한 달만 버텨달라. 그랬지. 1월까지만 버텨달라. 설날 때까지만. 그렇죠. 1월 달까지 버티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1월 달까지 버티면 어떻게 돌아오겠다는 건가?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야? 지금도 계속 이야기는 나옵니다. 윤통 복귀한다. 어떻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없었어요. 안 보여요. 없지. 그래, 나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야기가 안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계속 맴돌아갔거든요. 왜 뭘로 어떻게 돌아오겠다가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결국에는 이제는 체포됐는데 그 이게 끊겼어요, 중간에 흐름이. 그래서 이제 쭉 보다가 두 가지에 대한 제 결론을 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상황이 악화돼서 잡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아, 정말로. 야. 이렇게 본인이 체포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이 엄청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한국 대통령의 자격으로서 내가 가야 된다. 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기가 애매하거든요. 미국 대통령 취임하는데 그렇다고 한국이 안 비춰? 근데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 보고 오라고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의 딱 그 문제가 어느 미친놈이 지금 탄핵당한 임피치드 된 프레지던트를 초청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원래는 가려고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안 잡혔으면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다른 세계 각국 정상들한테는 초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아니 트럼프가 총 맞았어. 머리 총 맞았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악화될 때는 악화되는 상황이고 이제 이 꿈은 못 꿀 거라고 보는데 그 상황에서 홍준표가 쓴 거죠. 나 초청장 받았어요. 아, 그러니 윤석열 입장에서 뒤통수 맞았다는 느낌이 들겠네. 그렇죠. 적당하게 이제 상황이 조금 자기 편으로 유리하게 돌아갈 때쯤 결국엔 아니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한국 대통령 대표로서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가냐 이렇게 봤었던 것 같은데 홍준표 아저씨 죄송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치고 나온 게 이 카드 이제 체포돼서 못 쓰니까 나를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이다. 트럼프 취임식에도 가는 사람이다 하고 본인이 쓴 것 같습니다. 지가 차세대 주자다, 차기 주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취임식에 초청돼서 가는 걸 제가 쭉 알아봤어요. 오늘 내내. 그런데 미국에서 그러면 홍준표를 그만큼 높게 친다는 거야? 뭐야? 아닙니다. 그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갈 수 있는 방법이 흔히 세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대사관에도 있어 얻을 수도 있기도 한데 나눠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외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미국 상하이 의원한테 주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지역구 주민들이 신청하면 주거나 아니면 관계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주거나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야, 그러니까 표를 뿌리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그 두 번째 후원 개념이 있습니다. 작게는 몇 천만 원 단위에서 어머 좋아요 감사합니다. 몇 천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한 많게는 수십억까지 해서 후원을 얼만큼 했냐에 따라서 주는 티켓이 또 따로 있어요. 아, 돈을 내면은 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도 몇 군데가 돈을 많이 냈습니다. 15억 정도 내면서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맨날 관제만 다니까 수출 규제 관세 때문에 가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해 봤는데요. 이베이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베이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야? 인터넷에 판단 말이야, 이 입장권을? 와, 아무튼 미국이란 나라 재밌는 나라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아무튼 파는 티켓도 있어요. 네. 와. 왜냐- 그러니까 일종의 관광 상품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요. 와. 그래서 제가 뭐 권성동 의원, 나경원 의원, 뭐 홍준표 이제 갑자기 말 불붙어 갖고 야 그 치사하게 너 혼자 쓴 거 있어. 저도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초청받았다고 티켓을 공개하니까 나경원이고 뭐 권성동이고 나도 받았어 엄마 하고 공개했단 말이에요? 마치 초청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예. 물론 거기 미국 상하이 뭐 의원 중에서 초청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중요한 건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초청장의 등급이 다 엄마야. 다르거든요. 이 중에 아, 본인들이 위치한 초청장 구역은 어디입니까? 이야. 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베이에서 사면은 여기가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여당 의원들이 마치 트럼프한테 직접 초청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가서 한국 정책 이야기하고 오겠다 뭐하고 오겠다 하는데 본인들 구역과 자석 지역은 어디입니까? 제가 한번 공개해보라 하고 싶어요. 그러네. 아, 그러면은 좌석이나 이 구역만 알아도 돈 내고 간 건지 아니면 뭐 상하의원의 초청을 받아 간 건지 아니면 정말 트럼프의 초청을 받아 간 건지 이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저렇게 수십만 명 이상이 가는데. 어. 그리고 보니까 초청장도 아주 형태가 다양해요. 끝나고 무슨 거기 주 의원들만에는 만찬 리셉션이 있고 저기 저녁 디너 파티 있고 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거면 공개를 하지 않을까. 아니 왜냐면 이게 사실은 정광훈 목사도 받았고 자기도 받았다고 하는데 아하. 공개돼 봐야 알겠죠 뭐.
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왔다라고 이렇게 사진 막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때로는 그냥 관광 티켓이었을 가능성도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초청받아서 간 거면 한 나라의 국가의 정상으로서 간 거면 저 중에서도 메인급 자리로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못 쓰게 됐잖아요. 체포돼 갖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너도 나와서 마치 자기들이 메인급 자리 가는 것처럼 초청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는 사실상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지. 윤석열 제껴놓고. 윤석열이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정치 할래. 뭐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홍준표한테 뒤통수 맞았다. 내가 저기에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이 정치적 입지를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명분을 내세워서 한국 대표로서 내가 가야 된다 하는데 여전히 내가 한국의 대표야.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이 쭉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너도 나나 다 그냥 다 간다는 갈 수 있는 거구나. 아, 개나 소나.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명분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트럼프가 윤석열을 엄청나게 지지를 한다는 둥, 그런 기사가 막 나오기도 했었죠. 그게 가짜뉴스로 거의 밝혀지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 다 그런 목적 때문에 윤석열로서는 이거를 자신의 이제 정치적 지위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거군요. 저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그러네 미국 대통령이 그래도 취임한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를 안 가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 사람들이 고민하게끔 만들려고 했었겠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반드시 역대 대통령이 반드시 미국 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건 아니에요.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고 장관이나 대사가 참석한 사례도 많아요. 굳이 바득바득 그거는 그만큼 윤석열 현재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 정치적인 입지가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최상목 권한 대행이 또 저기 욕심내갖고 반대로 뒤통수를 한 번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상으로 보면 외교부 장관이 그냥 갈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그게 아니면 미국 대사가 있으니까 미국 대사가 참석하는 방향.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장관이나 대사가 참석을 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는 사례는 좀 드물었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서 그것도 찾아보니까 왜냐면 저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상하이 의원들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이렇게 다 돌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얼굴 마주하면 그거 보면 잘한 거래요 거기서.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취임식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미국 방문 일정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냥 얼굴 도장이라도 찍고 출석 도장이라도 찍고 와야지 자신이 나 대통령이야 여전히 이런 식의 과시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사실 걱정됐어요. 왜냐면 지금 상황이 너무 불리하니까 가서 특히 트럼프가 계속 주장하는 게 한국 방위비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인상해주겠다 이렇게 딜을 시도하려 할까봐 대신 도와달라. 정치적 입장과 우리의 이제 국방의 이익을 교환할까봐. 그치, 그럴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서. 그러고도 남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윤석열은 못 가요. 출국 금지도 되어 있고. 근데 만약에 트럼프의 초청장이 왔다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겠지. 그거 가지고 또 한참 논란이 생기겠죠. 그걸 노렸다고 볼 수도 있겠네. 근데 어떡하나? 어쨌거나 안 됐네. 우리 이거 가슴을 쓸어 내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트럼프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미리 얘기해서 선술 쳐야죠. 아니면 윤석열 보고 헛꿈 꿨다라고 비웃어야 되나? 참네, 기가 차네. 이거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기도 하고 윤석열이 현 주소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얻으려고 안 하고 이 외세의 이 빌부터 가지고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고 계엄령 같은 걸 하는 이유가 뭐겠어. 그러니까 지가 결국에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얻으니까 그런 식으로 군대의 힘에 의존하겠다는 거 아니었나. 아, 참 뻔한 놈이 뻔한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내용은 사실 국민의힘 어디에도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쭉 매일 보다 보니까 그 의문이 안 풀렸거든요. 네. 아마 저는 이 부분이 맞았을 거라고 조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야, 참. 참 헛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네. 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핵심만 딱딱. 좋습니다. 그럼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이 되나